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낮추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은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2021년이 아니라 그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뭐 딱히 2주택 이상 다주택도 아니고, 물론 주택수에 따라서 투기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높은 확률로 주택수 하나만 있다면 투기수요는 아닌 걸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될 수 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건데, 5월 20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4법 발의 때문에 오히려 1세대 1주택자가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출처를 좀 밝히고 볼 건데요. 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2년 5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요 날입니다. 2020년 또는 2021년을 2020년 수준으로 가져가서 이 공시가격을 좀 조정을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한번 해가지고 1세대 주택자 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인데, 안타깝지만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하죠.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23일 기재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요거는 사실 윤석열 당시 선거 운동할 때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공약집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인데,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공고까지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그러니까 국회 그것까지 입법까지 고려한다면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다는데, 자, 이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네,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19.5, 올해는 17.22%가 급등한 바 있는데, 21년 수준으로 회계는 급등한 2년간의 세부담 중 약 절반을, 그리고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21년 수준으로 돌리면은 세부담이 약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고, 2020년 수준으로 가면은 원래 상태로 좀 가는, 약간 그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인상을 해서 3중 4중의 부담을 지웠다. 이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적어드렸는데, 우리 보유세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요, 자, 왼쪽이 재산세고 오른쪽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합니다. 근데 내가 그게 1주택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공동명이다, 부부 공동명이다, 그러면 그냥 6억만 빼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남편 6억, 아내 6억 하니까 12억 전체 토탈 빠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이고 단독명이다, 그러면 11억을 빼주는 거예요. 어쨌든 보유세는 인별과세 기준이다. 자, 그런데 이 인별과세 기준을 해가지고 뒤에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주거든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10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스피드 있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 없이 행정부에서 곧바로 할 수가 있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세부담을 좀 많이 높이는 쪽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아까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인상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로 올라가니까
2중, 3중으로 올라가지 않았냐. 게다가 세율도 올라가고 정말 다 올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2021년이 아니고 2020년까지 한번 되돌려 보겠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는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 가격 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도 좀 이렇게 낮추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낮추고 공시 가격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그 제주도 도지사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낮추고 요것도 낮추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아예 없어져 버려서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는 거는 곱하기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곱하기 1이 된다는 거는 이게 10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6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60이 아니고 무조건 앞으로 100% 적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요거 부동산 4법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돼가지고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내가 좀 60에서 100 해가지고 좀 줄여서 약간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조건 100%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를 실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뒤로 빼버리면은 또 지금은 좋지만 내년도 23년도에 이제 보유세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급등할 수 있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0년보다는 2021년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게 맞다. 요 공시가격 말입니다. 공시가격 대신에 여기는 2021년 정도로 낮추는데 뒤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낮춰버리면은 전체 세부담은 1세대 1주택자들은 어떤 투기 수요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는 뭘 분석을 안 했어요. 5월 20날 나온 요 부동산 4법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어요. 물론 당연히 안 하셨겠죠. 왜냐면 이게 뭐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확정돼 버리면은 이때는 그냥 없던 일 돼버려요. 1세대 1주택자로 하더라도 세부담이 더 늘어나 버린다. 자, 그러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통과시킨 민주당에서 한 법안 자리가 잘못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여기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 제도가 지금처럼 남아있다는 걸 가정한 거예요. 종부세법상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에서 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 역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게 만드는 걸 싫어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국회에서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서 결과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건데 안타깝지만 부동산 4법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이건 못한다. 이제 이해되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담아서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고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제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증거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안에 뭔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좀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는데 조금 염려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 부동산 4법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건 뭐다? 여기는 지금 1세대 주택자도 별로 관심 없다.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돼가지고, 납세 의무자에 해당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곧바로 100% 공정시작 마약비율을 적용시키겠다는 게 지금 이 법안 발의의 핵심 내용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부동산 4법은 현재 개정된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2년 5월 23일 이 순간에는 현재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나오면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안 남았는데 5월 말까지만 제가 모집을 하는 정규과정 6월 7월달 2개월 동안 그 진행이 되니까, 아마 최근 이런 변화되는 세법 내용이라든가 새 정부에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공지사항은, 저는 개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담을 하지 않는데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별 상담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한때 과거에 좀 고려해 봤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제 수강생들, 정규 수강생 챙기느라고 그것만 하나만으로도 바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살펴본 기사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기사였는데 조금 염려가 되네요. 부동산 4법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